당장 치워주시겠습니까? 그 이상한 쿠션을 여기다 놓고 뭘 하시려는 거죠? 매끈한 정장을 차려입은 마이트르 디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보았다.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한쪽 손에 특별한 감각용 쿠션을 들고 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래요, 당신 말이에요. 그런 물건을 들고 저희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건 허용되지 않습. 보안 요원. 이분 당장 내보내 주세요. 마이트르디가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키며 명령조로 외치자 주변에 있던 보안팀이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섰다. 레스토랑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은 바로 그 남자, 바로 손흥민을 향했다. 잠깐만요. 이 쿠션은 제게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손흥민이 머뭇거리며 답했다. 제가 예약도 했고 이 레스토랑 정책을 다 확인한 후에 왔어요. 특별히 문제될 만한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마이트르디는 입술을 비뚤게 비틀고는 코웃음을 치듯 말했다. 우리 레스토랑은 수준 높은 고객만 봤습.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저 손님에게만 저러는 거야? 뒤쪽 테이블에서 한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글쎄, 무슨 오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 마이트르디가 권위적인 사람인가 보지. 그녀의 친구도 작게 대답했다. 다른 손님들도 대체로 놀란 눈빛이었다. 순간 한 남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살짝 들어 올리며 이 상황 촬영해도 괜찮으려나 뭔가 부당해 보이는데 하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이트르디는 여전히 손흥민 쪽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같은 사람, 음식의 품격도 모르는 주제에 특수 장비를 식탁에 들이밀어서 뭘 하려는 겁니까?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그러자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몇몇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한 청년이 살짝 몸을 앞으로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 아닌가? 하지만 그 청년의 친구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가? 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손흥민은 억울함이 서린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이 손흥민입니? 혹시 착오가 있으시다면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 말에 마이트르디가 코웃음을 쳤다. 흥민,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군요.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 레스토랑 규칙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지금 잠깐만, 대체 여긴 어디지? 깜짝 놀랐네.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동료가 작게 중얼거리자 다른 사람이 답했다. 여긴 한국에서 제일 소문난 고급 다이닝 중 하나잖아. 싱가포르에 본점이 있고 얼마 전에 한국에 분점을 열어서 온 미식계가 떠들썩하던데.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이 장면 영상으로 찍어서 내 채널 구독자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왜 이런 갈등이 생긴 건지 이해가 안 되네. 그 혼란스러운 공기가 식당 전체를 감싸는 가운데 모두가 조용히 이 사태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 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도대체 이 쿠션이 뭐라고 이렇게 난리인 거야? 하고 궁금증을 내비쳤고 또 다른 손님이 저 쿠션 감각 피드백을 위해 특수 제작된 거라던데 손흥민 선수가 원래 무릎 부상 이후로 안정감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고 들었어. 하고 설명했다. 모두 이 이상한 소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 상황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지켜봅시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예약 고객 번호 5327번 손흥민. 아, 여기 있기는 하네요. 그제야 옆에 서 있던 직원이 부랴부랴 예약 확인 파일을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이트르디는 직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손흥민을 향해 냉소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설령 예약이 되어 있더라도 그런 물건을 들고 오는 건 우리 품격을 해치니까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제게 꼭 필요한 의료용 장비와 유사한 용도예요. 손흥민이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설명했다. 제가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속삭이는 말이 들렸다. 아니, 저게 무슨 규정 위반이겠어. 그냥 보조 물품 아닐까? 마이트르디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건 좀 이상한데. 마이트르디는 아직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한 듯 콧방귀를 뀌었다.
우리 레스토랑은 싱가포르 본점에서부터 유명 인사와 진정한 미식가들만 받는 곳입니.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격을 갖추지 않으면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며 두 번 말하게 하지 마세. 저 쿠션부터 치우고 안 치우면 당장 퇴장시켜 주세요.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둘러싸려는 순간 손흥민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건 공공장소 출입 금지 물품이 아니에요. 싱가포르 본점에도 연락해 보세. 거긴 이런 쿠션 사용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마이트르 D가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맞받았다. 설마 본점까지 연락하려는 건가요? 저희가 당신 사연을 듣고 일일이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런 거 들고 오는 게 참 우스워 보이네요. 뒤쪽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이분 정말로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 손흥민 선수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스타예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쿠션은 선수 생활 도중 생긴 무릎 부상 이후로 신체 밸런스를 잡기 위해 휴식 시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자 마이트르디가 비웃듯 대답했다. 아, 그래서 축구 잘한다는 사람이 이 비싼 레스토랑에 쿠션을 들고 와서 앉겠다? 참, 우아하고 격조 있네요. 식당 안에는 서서히 분노 섞인 수군거림이 번졌다. 왜 저렇게 무례하게 굴지? 이 레스토랑 명성에 금가겠는데 싱가포르 본점은 이렇게 안 친절하다고 들은 적 없는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속삭이기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이트르 디에게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어떤 젊은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돌리며 이거 찍어서 SNS에 올리면 난리 나겠지. 손흥민 선수한테 저렇게 대한다니 말도 안 돼. 하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이 중재해 보려 했지만 마이트르디는 고개를 돌려 그 직원을 날카롭게 쏘아봤다.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 제가 책임집니다. 직원은 움츠러들었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더욱더 그 마이트르디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다. 손흥민은 억울함과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입술을 악물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러 왔을 뿐이에요. 쿠션 때문에 다른 분들께 폐가 된다면 미리 말씀해 주셨겠죠. 예약할 때도 문제 없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이트르디는 손흥민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끝이 살짝 들린 채 대답했다. 딱 봐도 당신은 우리 VIP 고객 유형이 아니에요. 이 레스토랑 명성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치면 그건 제 책임이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손님들 가운데 한 명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구 선수입니? 그런 분이 식사하러 왔다면 당연히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손님은 흥분해서 손을 흔들며 그 쿠션은 의료적 보조기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로 사람을 내쫓으려 하다니 어이없네요. 하고 지적했다. 마이트르 D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을 유지했다. 우리 규칙은 규칙입니. 여긴 단순히 돈이 많거나 유명하다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격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 중 한 명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품위를 잃은 건 지금 당신 태도 같은데요. 라고 소리쳤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확연히 뒤틀렸다. 몇몇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행동에 나설 기세였다. 보안 요원들도 긴장한 얼굴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마이트르디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오랫동안 전 세계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축구 경기를 했고 여러 나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봤습. 싱가포르 본점도 가봤어요. 거기서는 이런 쿠션에 관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싱가포르 본점은 이렇게 불친절하진 않지. 오히려 굉장히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마이트르디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갔다.
지금 여긴 한국 지점입니 한국 지점은 우리 매뉴얼에 따라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요. 본점에서 아무렇지 않았다고 해도 여기는 제가 주도하는 레스토랑이에요. 한참을 지켜보던 중년 신사가 갑자기 나서며 크게 외쳤다. 잠깐, 내가 이 레스토랑의 단골 고객인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 없습. 제가 직접 본사에도 연락해 보겠습니다. 마이트르디는 그 신사를 흘겨보며 손님이라고 해서 내부 규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제 권한입니다. 라고 대응했다. 신사는 기가 막힌 듯 했지만 곧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 레스토랑 개점 행사 때 손흥민 선수의 방문 계획도 홍보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누군가 정보를 꺼내 들이대며 말했다. 기사에서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 일정 중간에 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자 마이트르디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는 여전히 거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마케팅팀이 무슨 계획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요. 이 레스토랑이 싱가포르 본점에서부터 축구 선수들에게도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들어서 왔습. 그런데 지금은 제게만 유독 엄격한 규정을 들이밀고 제 신체 보조 장치를 두고 비웃고 쫓아내려 하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참아왔던 분노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조용히 구경하던 몇몇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마이트르 디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의료기구 같은 보조물품은 당연히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상황 분명히 SNS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알릴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격앙된 목소리로 레스토랑 측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마이트르디는 순식간에 자신에게 몰려드는 비난의 눈초리에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이봐요 여러분, 그렇게 떠들면 레스토랑이 시끄러워지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집니 자중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감정이 고조된 이들은 뒤로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오히려 저 선수와 그를 지지하는 우리예요. 한 학생이 크게 외치자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레스토랑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 명성에 먹칠만 하고 있네요. 손흥민은 자신을 옹호해 주는 사람들에게 눈빛으로 감사를 전하며 마이트르디를 향해 다시 한번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꼭 여기서 식사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아닙니. 하지만 손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게 이 레스토랑이 추구하는 서비스인가요? 저를 몰라볼 수는 있어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 그런데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저를 자격 없는 사람 취급하고 필요한 보조물품을 우스워 보인다고 말하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자 마이트르 디의 표정이 점점 경직되었다. 한편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지금 SNS 라이브로 찍는 분이 있어서 인터넷에 이미 중계되고 있는 것 같습. 사태가 커지면 본점에서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이트르디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태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좋습니다. SNS에 퍼져도 상관없어요. 우리 레스토랑의 격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한 여성은 크게 탄식을 내쉬며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차별로 보이네요. 무슨 권리로 한 손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거죠? 하고 소리쳤고 다른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별 맞네. 이건 그냥 규정이 아니라 사람 무시하는 태도야. 하고 동의했다. 식당 안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울먹이는 소리까지 냈다. 손흥민은 이번에는 좀 더 담담한 목소리로 마이트르디에게 말했다. 제가 이렇게까지 문제 삼는 이유는 단순히 제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 저도 한 사람의 고객으로서 기본적인 대우는 받아야 하고 다른 분들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마이트르디가 거의 폭발하듯 외쳤다. 당신이 유명하든 말든 내 규칙이 절대적인 겁니. 여긴 내가 책임지는 곳이고 나는 당신 같은 고객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누가 뭘 해도 내 결정입니다.
그 말에 이제는 주변에서 완전히 등을 돌린 분위기가 감지됐다. 아까까지는 몇몇만 항의하던 소리가 이제는 전체가 이게 말이 돼? 너무 무례해. 이 레스토랑 다시는 안 와. 하는 식으로 들끓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죠? 밖에서 웬 소란인지 듣고 달려왔습니다. 마이트르디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별일 아님니 이 손님이 규정에 어긋나는 물건을 들고 와서 제가 나가달라고 한 겁니다. 매니저는 상황을 대충 파악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손님이 손흥민 선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하고 급히 말을 덧붙였다. 마이트르디가 매니저에게 고개를 돌려 차갑게 말했다. 이건 제가 처리할 문제입니 매니저님이 괜히 나서서 규정을 어기면 결국 문제는 우리 지점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매니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손흥민과 주변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다.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추어 매니저에게 설명했다. 예약을 제대로 했고 쿠션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 그런데 이분이 계속 문제를 삼고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네요. 매니저는 급히 서류를 뒤적이며 뭔가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트르디를 바라보았다. 본점 지침에 따르면 의료 보조기구나 신체적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은 사전에 고지했다면 허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마이트르디가 발끈하며 그건 본점의 규정이고 여긴 제가 지휘하는 한국 지점이라고요.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니저가 난처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미 수많은 손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촬영 중이었고 SNS에는 순식간에 이 이야기가 퍼져나간 듯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요. 이미 매스컴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손님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러 미디어 채널에서 여기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싱가포르 본점, 한국 지점 이미지 완전히 추락하겠네. 이렇게 대놓고 무례하게 구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으니 하고 혀를 찼다. 마이트르디는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는 듯 보였다. 그렇다면 저는 제 소신대로 하겠습. 이 손님이든 누구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보안. 당장 이분을 나가게. 그가 또다시 보안 요원들을 부르려 하자 매니저가 간절한 표정으로 손을 들며 외쳤다. 잠깐만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 오늘 일은 전적으로 저희 내부 소통 부재와 제어되지 않은 규정 해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내가 받은 모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손흥민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래도 저는 이 레스토랑을 좋아합니. 싱가포르 본점에서는 훌륭한 식사를 경험했으니까요. 한국 지점에서도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오늘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 본점에도 이 상황을 보고하고 빠른 조처를 하겠습. 저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제야 마이트르디도 주위의 기세에 눌린 듯 자세를 살짝 낮추며 입을 열었다. 제가 조금 과했다면 사과드리겠습. 하지만 규정을 지키려는 의도였다는 점만은 알아주세요. 그가 힘겹게 사과하자 식당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손님들은 마이트르디의 태도 변화에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끝인가? 손님에게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며 그래도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죠. 저도 실수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태도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트르디가 마치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 제가 우쭐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 본점의 명성에 걸맞게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결국 제가 보여준 건 오만한 뿐이었네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다. 정말 이걸 계기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자 매니저가 재빨리 나서서 물론입니 지금 당장 전 직원 회의를 열어서 지침을 재점검하고 손님들의 편의와 배려가 우선임을 교육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다. 며칠 뒤 레스토랑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다. 정책 개선과 더불어
의료 혹은 신체 보조를 위한 물품은 철저히 사전에 확인하고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식당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서비스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받은 모욕을 그냥 참지 않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이 고급 레스토랑이 더 포용적인 곳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일로 한 단계 발전한 듯합니다. 댓글에는 비록 큰 소란이 있었지만 이걸 계기로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라는 반응도 달렸다. 며칠 뒤 손흥민은 지인들과 함께 다시 레스토랑을 찾았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은 친절한 태도로 손님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마이트르디 역시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 많이 반성했습. 혹시 또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덕분에 저도 배웠습.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고 그걸 서로 이해하려 애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앞으로 저도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러자 마이트르디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그리고 감사합니? 이번 일 덕분에 제 자신과 레스토랑 운영 방식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치자 마이트르디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주변의 직원들도 밝은 얼굴로 박수에 동참했다. 누군가가 이제 한국 지점도 싱가포르 본점 못지않게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겠네요. 하고 외치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했다. 손흥민은 음식이 맛있어야 레스토랑이죠. 오늘 메뉴 기대하겠습. 그리고 제가 들고 온 쿠션은 물론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세요. 하고 당부했다. 마이트르디가 다시 한번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날 식사 후 손흥민은 매니저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에는 이미 몇몇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손흥민 선수, 이번 사태로 인해 레스토랑 측이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리포터가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다.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중요한 건 그걸 통해 어떻게 변하느냐입니.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배려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안에 목소리를 내실 건가요? 다른 기자가 묻자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정함과 존중을 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 특히 저 같은 사람의 발언이 사회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죠. 그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인터뷰를 지켜보던 한 팬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담담하게 지적하고 해결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답했다. 아니에요.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니 이런 일로 조금씩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면 저야말로 감사하죠. 식당 안에서 촬영했던 SNS 라이브 영상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싱가포르 본점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 마이트르디가 독단적으로 규정을 남용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한 손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안한 식사를 돕는 것이 고급 레스토랑의 진정한 가치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직원 교육과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며 오만한 고급 레스토랑이 축구 스타 앞에서 무너지다? 라는 제목으로 흥미롭게 다뤘다. 그러나 결론은 그 갈등이 사회적 변화를 촉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가까웠다. 며칠 후 방송국의 특별 인터뷰 자리에서 한 진행자가 손흥민에게 물었다. 이번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환한 미소로 화면을 바라보며 답했다. 우리 모두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해주면 좋겠습. 그게 스포츠 정신이기도 하고 음식이나 문화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신다면 꼭 목소리를 내주세 함께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그 인터뷰를 본 마이트르디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다. 나도 성장할 수 있어.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면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레스토랑이 될 수 있겠지. 그는 식당에 미리 나와 스태프들에게 말했다. 자, 오늘부터는 모든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합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아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변화된 분위기는 손님들의 얼굴에 미소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 가족이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을 찾았다. 직원들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고 가장 편안한 자리를 안내했다. 마이트르디는 깊이 허리를 숙여 어려우신 점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안심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식당 안은 한층 더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이 모습을 본 한 손님이 살짝 미소 지으며 동행인에게 속삭였다. 이 레스토랑, 얼마 전엔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 동행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때 손흥민 선수 사건으로 크게 곤욕을 치렀는데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 우리도 이런 변화를 응원해야지. 두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면 좋을 텐데. 다음에 꼭 공유해야겠다라고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이 나가면서 마이트르디에게 오늘 정말 편안했어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마이트르디는 정중하게 다시 인사하며 저희가 배운 교훈을 실천하는 중입니 언제든 다시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광경을 본 직원들에게 말했다. 보셨죠? 이렇게 변하니까 모두가 행복해지잖아요.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그 직후 매니저가 식당 홀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시스템이 조금씩 없어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값진 변화겠지. 한 직원이 그 말에 호응했다. 그러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직접 당한 모욕을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고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잖아요. 매니저는 빙그레 웃었다. 맞아요. 그분이 말한 대로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다름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죠. 며칠 후 손흥민의 SNS 계정에 짧은 글이 올라왔다. 최근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 축구 경기에서도 식당에서도 어디서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글에는 수많은 팬들이 당신의 행동이 정말 멋집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요라며 지지하는 댓글을 남겼다. 그렇게 하나의 갈등으로 시작된 사건은 결국 수많은 사람에게 배움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싱가포르 본점에서부터 시작된 세계 미식의 흐름이 한국 지점에서 새로운 각성을 맞이했다. 고 언론은 보도했다. 손님들은 이전보다 더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레스토랑 측도 끊임없이 자기 반성과 혁신을 이어갔다. 그 중심에는 자신을 무시하고 배제하려던 태도에도 끝까지 대화로 해결하려 했던 손흥민과 뒤늦게나마 진심 어린 사과와 개선을 선택한 마이트르디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저마다 다짐하게 되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걸 조용히 넘기기보다는 말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 식당을 나서는 발걸음마다 고객들은 서로에게 다음에 올 땐 더 좋은 분위기겠지. 그 변화를 함께 지켜보자며 웃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새로 단장된 메뉴판과 편의시설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이 식당 많이 달라졌다. 모두에게 진정한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고 칭찬했다. 마지막으로 식당 문 앞에서 한 손님이 친구에게 말했다. 이 사건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나 봐. 규정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 주면
세상이 조금씩 바뀐다는 진리를 말이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도 일상에서 다름을 더 존중해 줘야겠어. 이 이야기 주위 사람들에게도 꼭 들려주자. 그 말에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떠나며 내일도 무슨 일이 펼쳐질지 궁금하다. 다들 끝까지 지켜봐주면 좋을 텐데 하고 웃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 후속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면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레스토랑이 새롭게 거듭난 과정처럼 우리도 어디선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내일 또 다른 이야기가 찾아올 것이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감사함니 많이 배려하고 많이 나누며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식사를 누릴 수 있기를. 다음에 올 때도 잊지 말고 구독해 주세요. 하는 한 손님의 농담 섞인 말이 왠지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초대장처럼 들렸다.